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 조현재입니다. 오늘은 한참 지났지만 CPPG 합격 후기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랑 블로그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CPPG는 합격 후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노베이스부터 CPPG 합격을 하게 됐는지 차례차례 준비한 과정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국문과를 졸업했고요. 개인정보 블랙박스 팀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보안 관련한 일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노베이스에서 시작을 했고 2023년 12월에 39회차 시험을 응시해서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52점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블랙박스를 2024년 1월부터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시는 것도 같이 보고 영상도 같이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2024년 4월 41회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CPPG를 왜 땄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CPPG를 따면 좋은가? 저는 일단 취업을 하려고 땄습니다. 국문과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어서 CPPG라는 자격증을 가장 먼저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 연차가 쌓이고 실무를 하면서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은 지금 많은데 아직까지는 학생이 따기에는 가장 무난한 자격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보 보안을 이미 하고 계신데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분야를 넓혀나가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보 보안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분들이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시면서 지금 1, 2학년이다 하시면 조만간 국가공인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자격증이 생긴다는 소식이 있어서 지금 따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PPG는 분야가 정말 방대하고 공부해야 하는 양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어떤 걸 보면 좋은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인터넷 강의를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CPPG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가이드북을 한 번씩 일회독을 했고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관련 법령들을 여러 번 읽고 가이드나 안내서도 찾아 읽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블랙박스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고 아주 유명한 이제 문제집인데 초록책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 관리사 관련한 문제집도 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공부를 엄청 오래 한 것 같지만 1회차 공부를 할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2주를 공부했고요. 2회차 공부할 때는 한 달 정도를 들여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일을 하지 않았어서 하루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CPPG 원서 접수를 하실 때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보시면 CPPG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률 체계 이런 식으로 가이드북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쇄를 하시거나 아니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빠르게 1회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개요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빠르게 정독을 했고요. 1회차 공부를 할 때는 그걸로는 개요가 잘 잡히지 않아서 인터넷 강의를 유료로 수강해 들었었습니다. 이제 L사의 인터넷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거는 저처럼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어느 정도 실무자라서 실무 개념을 알고 있다 하시면 굳이 수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법령을 많이 읽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PG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관련 법령들을 꼼꼼하게 보는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해서 관련 법령을 3단 비교표로 뽑아서 볼 수가 있어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행규칙은 따로 없고 법률과 시행령을 이렇게 인쇄해서 한 번에 같이 봤습니다. 어느 조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도는 가장 빠르게 다 보면서 아셔야 되고요. 이제 관련해서
꼼꼼히 보셔야 되는 고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정보 블랙박스 유튜브를 하면서 같이 하는 박영수 변호사님께 받았던 이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맨 앞장 목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고시나 규정 등을 다 한 번씩 읽어본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고시나 규정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적어놓은 걸 좀 보면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를 가장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라는 고시가 CPPG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시인데요. CPPG 4과목의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확보 조치 기준을 꼼꼼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안내서가 저희가 발간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개정된 안내서가 발간이 되어 있어서 이걸 꼼꼼히 보시고 의무 기준이나 혹은 숫자가 나오는 부분들을 꼼꼼히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이 두 가지를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이건 5과목에서 이제 개인정보 관리 체계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시들은 암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없다 하시면 숫자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 개인정보 관리 체계들이 있고 여기서 심사별로 보완조치 기간도 다 다르고요. 심사병 이름도 다르고 이행점거 확인서 제출 기간 아니면 뭐 보완조치 기간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 위주로 적어가면서 꼼꼼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개요와 세부사항 등을 다 암기를 하고 아주 유명한 초록책에서는 무엇을 봤느냐, 제가 비전공자라서 4과목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뭐 인증수단의 예시라든지 아니면 암호키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것들인데 저는 전혀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키고 일방향 암호키는 뭐 SHA 숫자가 뭐가 달려있는 무언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0단어나 숫자들을 다 적어놓고 외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책 마지막 장에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들어갔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만 거의 풀어보고 들어간 것 같고요. 거기서도 턱걸이 점수가 나왔는데 빠르게 오답을 보면서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혹은 내가 헷갈리는 것들이 뭔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64점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공부 방법들보다 제일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건 개인정보 블랙박스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일을 했던 일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타임라인을 달면서 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보고 당시에 제가 2024년 4월 시험을 봤는데 개정된 개정안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거 올렸던 건데?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PG를 준비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누르고 꼼꼼히 영상을 챙겨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CPPG 어떻게 공부했고 노베이스로 2회차만 합격한 후기를 들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CPPG는 응시료가 아주 비싼 시험입니다. 이제 13만 원이라는 응시료를 가지고 있어서 단체 응시가 있어요. 관련해서 카페라든지 아니면 오픈 카톡방 이런 걸 통해서 단체 응시를 하면 2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돈이니까 잘 아껴서 시험 끝나고 맛있는 거 사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과목에서 보안과 관련된 상식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공자분들은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저한테는 너무 생소한 용어들이기도 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서 한 번씩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해킹 유형이었는데요. 스니핑, 스푸핑, 코버트 채널, 포트포워딩, 랜섬웨어, 피싱, 디도스 같이 많이 들어본 해킹 유형부터 안 들어본 해킹 유형까지가 막 여러 가지 보기가 있고,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해킹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들어가기 전에 1분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저는 이걸 몰라서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9회차에서 틀렸고 41회차에서는 내가 보고 갔던 것들이 나와서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2회차 시험을 보고 2번 다 이 문제가 나와서 준비를 하실 때 한 번쯤 읽어보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 마지막 팁으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3번뿐이고 가격도 매우 비싸니까 이 영상을 보는 개인정보 블랙박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꼭 한 번에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영양평가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CPPG를 따시면 그 이후에 1년 동안 실무를 해서 개인정보 영양평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